안녕하세요. 생활수침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각종 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수리요법으로 대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응급질환은 그때그때 위기만 잘 넘기면 그저 병으로 더 이상 전환이 되지 않고 낫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하면은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은데요. 손을 통해서 어느 점들이 그때 어떤 질병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응급질환 하면은 우리가 그 위장질환이 가장 많기 때문에 급체를 연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했을 때 손을 따준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한 번쯤 경험을 했고 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면 할머니나 엄마들한테 체했을 때 손 한 번 따보지 않고 자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체했을 때는 손을 따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아무런 자리를 따는 게 아니라 좀 더 위장과 관계되는 위치 어느 자리가 더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위치도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체일 때는 E45D1번이라는 위치를 쓰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급체일 때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E45D1번은 이제 손을 통해서 봐드리겠지만은 급체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급체 증상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체했을 때 단순히 그저 위장의 통증이 있고 구토 증상이 나면서 위장에서만 어떤 불편감을 호소하는 급체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급체했을 때 배는 별로 아프지 않지만 명치부터 가슴 부위까지가 꽉 막혀서 트림을 하든지 또는 토하면 어느 정도로 좀 토하면 그 증상이 없어질 것 같은데 트림도 나오지 않고 토해지지도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때는 위장의 아랫부분보다 위장의 윗부분을 이 고통을 더 호소하게 되지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해소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체했을 때 배만 아픈 게 아니라 뒷골이 아픈 경우도 참 많죠. 체하고 나서 머리 아프다고 하는 경우 많아요. 이럴 경우에 또 어느 부분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혈압 환자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예가 되겠는데요. 혈압이 있는 분들은 급체를 하게 되면 그 명치 부분의 압박감이 가중되어서 혈압이 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혈압이 더 오르게 돼서 중풍을 맞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데요. 고전에서 이런 부분을 풀어놓은 걸 보면은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위기가 역기돼서 위장의 화가 위로 올라가서 혈압이 높아졌을 때 중풍을 맞게 되면 가장 고질적인 중풍을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하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명치 부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아울러서 위장 부위를 편안하게 해줘라 이런 말이 되겠지요. 우선 이 부분이 전부 다 급체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급체일 때는 이 45번 D1번 자리를 쓰시게 되고 그 다음에 토하고 싶을 때는 F1번을 여기에다 추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급체했을 때 후두통이라든지 머리가 아플 때는 I38번이라는 자리를 쓰게 되고 고혈압 환자가 급체해서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혈압이 막 오를 때는 K15번이라는 자리를 E45번 D1번과 더불어서 같이 이용하시게 됩니다. 이 위치를 제 손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을 보시겠습니다. 손을 보시면 그동안 써왔던 손바닥의 점들은 일반적으로 증상 관리할 때 쓰는 것이고 오늘은 전부 다 급체일 때 예를 들어드리고 또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혈이 손끝에 모두 위치되어 있겠습니다. 이 손끝의 위치혈을 이용해서 모두 다 이제 응급질환을 관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선 급체일 때는 5번째 손가락 제일 외측 능선. 자, 이런 능선들은 어떻게 정하느냐면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진 조각각에서부터 그대로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 능선이 위장을 조절하는 위기맥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부에 병이 났을 때는 그 기맥의 맨 끝점이 응급처치혈이 됩니다. 그래서 이 245점이 되는데요. 이 자리를 서열해 주게 되는데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급체를 할 때는 항상 복통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위장의 이 응급점뿐만 아니라
대장의 응급점인 D1번 점을 같이 쓰게 되는데요. 이 손톱깎이로 깎아서 조각 각에서 쭉 네 번째 손가락 뒷면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손톱뿌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가서 직각으로 만나는 점이 D1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익혀두시면 모든 급체일 때 활용하시면 참 좋은데요. 다시 한번 익혀보시겠어요? 자, D1번 점은 손톱깎이로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 손톱을 깎는다면 바깥측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쭉 선을 그어 내려보세요. 이렇게 뒷면을 그어 내리시고 그 다음에 손톱뿌리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오시면 직각으로 만나지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이 D1번 점입니다. 이 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장 조절점인 손톱깎이 깎아서 이제 이건 내측 능선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면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요. 이 손톱깎이로 깎아서 조각 각에서 살 쪽으로 2mm 들어온 점이 이 4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D1점과 이 45점은 급체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쓰시고요. 이게 이제 급체를 했는데 상복부가 답답해서 토할 것 같다. 그런데 토해지지 않는다 할 때는 F1점을 이 두 점에다가 추가시킵니다. 즉 F1점은 어디냐면 새끼손가락 정중앙선에서 이제 그 가운데 정중앙선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손톱과 만나는 점에서 손톱과 살과 만나는 지점에서 살 쪽으로 2mm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이게 F1점인데요. 이 45번 D1점과 F1점은 아주 급체했을 때 그 상복부 쪽으로 답답해서 토할 것 같은 그러나 토해지지 않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 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급체를 하신 다음에 뒷골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정했던 이 45 D1점을 쓰시면서 I38번 혀를 쓰시는데요. I38번은 새끼손가락 손톱뿌리 중앙에서 쭉 중앙선을 내려가다 보면 3절과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손톱뿌리 끝점과 3절점을 이어서 딱 가운데점, 이게 I38번입니다. 끝점이 아니죠. 가운데점입니다. I38점. 자, I45점 D1점과 I38점은 급체했을 때 뒷머리가 땡긴다. 이럴 때 사열을 하시면 아주 좋은 점이죠. 자, 다음으로 급체한 사람이 이제 고혈압 환자라면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D1번, E45점하고 이럴 때는 K15번을 씁니다. K15번은요, 가운데 손가락 중앙선에서 쭉 올라가서 손톱과 살과 이어지는 부분에서 살 쪽으로 2mm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K1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45 D1점이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급체일 때는 기본일 때 이렇게 써주시고 그때그때 증상에 따라서 상복부 위로 가슴으로 답답할 때는 F1번을 뒷골이 땡길 때는 I38번을 또 고혈압 환자가 급체일 때는 K15번을 쓰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급체 현상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증상이 각가지로 나타날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일반적인 급체일 때는 E45 D1번을 그냥 쓰세요. 사혈을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집에 있는 바늘이라든가 급하실 때는 핀 같은 것을 이용하셔도 좋지만 사혈침을 하나 구입하셨다가 이런 걸로 사혈해 주시면 아주 안전하게 사혈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약국에 가시면 멸균용 주사 바늘을 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사혈을 하실 때는 언제나 그 부위를 소독을 잘 하시고 또 한 번 쓰신 그 사혈침 또는 바늘 같은 것은 절대 다른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멸균된 것만 쓴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상처가 있을 때는 그 사혈한 환자의 손에서 나오는 피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체 하나를 놓고 봤을 때도 일반적인 급체일 때는 E45 D1번이고 상복부 위에 가슴으로 해서 꽉 막힌 듯한, 그래서 토하면 살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때는 E45 D1번 F1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뒷골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는 I38점을 추가시켜주면 좋겠죠. 혈압일 때는 K15번을요. 자, 이런 증상별로 잘 익혀두시면 급체점만 하나 잘 익혀두셔도 아주 명의가 되실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됩니다. 자, 이 자리를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정확하게 더 익혀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체일 때 쓰는 자리가 이 45번 새끼손가락 손톱깎이를 깎아서 살 쪽으로 2mm 들어온 점이라고 했어요. 자, 이 점이 45점이고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손톱 조각각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손톱뿌리에서 옆으로 와서 직각으로 만나는 점 D1번 점. 이거를 쓰시면서 F1점은 가운데 이제 새끼손가락 가운데 선이라고 그랬죠. 손톱에서 2mm 떨어지는 점인데 이거는 상복부 위로 아주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이 45번 D1번하고 같이 추가해서 쓰는 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K15번은 네 번째 손가락 중앙선에서 쭉 올라가서 손톱과 이어지는 점에서 살 쪽으로 2mm 떨어지는 점인데요. 이 점은 고혈압 환자가 급체했을 때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익혀두시면 참 좋죠. 자, 고혈압 환자가 급체를 했을 때는 이 45 D1번하고 같이 이 K15번열을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손톱에서 살 쪽으로 2mm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중앙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체를 하시고 나서 머리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죠. 머리가 아플 때는 많이 익혀두셨던 A33번 자리를 사열을 해도 좋지만은 뒷골이 특별히 땡긴다 할 때는 I38번열을 해주시면 아주 금방 뒷골이 시원해지면서 해소가 됩니다. 자, 이 자리는 새끼손가락 손톱뿌리 끝하고 3절과 이어서 딱 손톱뿌리 중앙의 끝과 3절과 이어서 딱 가운데점이 됩니다. 자, 모든 점들이 끝점이었지만은 이 I38번 자리는 끝점이 아니고 손톱뿌리 끝하고 그 다음에 3절과 이어서 가운데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증상별로 사열 위치를 알아두시면 아주 그런 상황에 다다랐을 때 쉽게 증상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열을 해주시고 나서는 손을 꼭꼭 주물러 주신다든가 또는 환자의 어떤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유만 있으시면은 그 A라는 선, 손 중앙선에 위치한 곳에 뜸을 떠주신다든가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딸꾹질인데요. 이런 것이 그냥 보통 장소에서 나타날 때는 뭐 이렇게 숨을 좀 멈춰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해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중 앞에서 또는 중요한 장소에 갔을 때 갑자기 딸꾹질이 생기게 되면은 아주 난감하죠. 그런데 이 딸꾹질은 일반적인 증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은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만성 환자들한테 합병증으로 딸꾹질이 종종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수지요법으로 관리해준 딸꾹질 환자들만 보더라도 이 환자 한 분은 그 딸꾹질 때문에 직장에 병가를 내고 직장을 못 가는 분도 계셨었고요. 그 다음에 딸꾹질 때문에 사망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딸꾹질이라는 것도 합병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딸꾹질은 또 중풍 말기 환자들한테 합병증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럴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딸꾹질을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딸꾹질을 해소할 때는 F3번의 위치를 쓰는데 이 F3번은 비장 기맥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F3번의 위치를 손에서 파악을 하시고 또 역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손을 우선 보시면은요, 이 F3번을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F3번은 새끼손가락 이 가운데 선인데요. 가운데 선을 쭉 이어가다 보면은 3절과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이 3절과 이 손끝점을 이어서 딱 가운데 점이 바로 F3점이에요. 그런데 이 F3점을 들여다보시면은 여기가 높으면서 돌기돌기 좀 무늬가 있으면서 높게 있죠. 이 부분이 바로 F3번입니다. 자, 이 점을 이용하는데요. 아무 기구가 없어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딸꾹질이 있을 때 이 점을 손톱으로 양쪽 손 다요. 양쪽 새끼손가락의 F3점을 손톱으로 지긋하게 1분 정도만 약간 아프다 싶게 눌러보세요. 한 1분 정도 누르고 계속 계시면은 딸꾹질이 아주 신기하게 멎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딸꾹질은 이 점만 이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딸꾹질을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합병증으로 오는 딸꾹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딸꾹질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추울 때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딸꾹질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장이 좀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속이 좀 차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꾸준한 관리를 하실 때는 딸꾹질을 근본적으로 없앨 때는 성뜸을 하시게 되는데 이 F3번의 위치에다가 뜸을 여러 번, 하루에 여러 번씩 3, 4번 또는 5, 6번씩 해주시면 습관적인 딸꾹질, 뭐 맥주 한 컵만 마시면, 찬물 한 컵만 마시면 꼭 나는 딸꾹질 하더라, 이런 식으로 딸꾹질이 습관적으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F3번은 뭐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히 익히기 위해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실까요? 차트 보시면 이 F3번이 새끼손가락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위치 정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가운데 선이에요. 새끼손가락에 있는 가운데 선인데 쭉 내려오다 보면은 3절과 만나는 점 있죠. 이 3절 만나는 중앙점에서 손톱과 만나는 점까지 쭉 이으세요. 이으셔서 딱 가운데 자리가 F3점이 되겠는데요. 이 위치를 양쪽 손으로 이제 손톱으로 꼭꼭 양쪽 손, 새끼손가락 모두 눌러주면서 혹시 쉽게 딸꾹질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횡격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더 눌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간단한 딸꾹질은 이 자리만 눌러두셔도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같이 이용하셔도 좋겠지요. 자, 이 자리를 이용하셔서 이제 딸꾹질, 이제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하게 되니까 손톱으로 지그시 1분 정도를 좀 아프다 싶게 눌러주시면 쉽게 해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이제 합병증으로 오는 딸꾹질 등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또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또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근경색증이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협심증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때도 손에서 한두 점을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런 자리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들이 근육의 관계, 심근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간기맥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간이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을 총괄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간기맥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좀 짐작을 하셨듯이 심기맥의 맨 끝점과 간기맥의 맨 끝점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G15번, N1번인데 G15번으로 쓰셔도 되지만 심장까지 가기 전에 심장을 도와주는 심포가 있어요. 그래서 심포의 K15번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K15번하고 N1번을 사열해주면 심근경색증이라든지 협심증으로 인한 심장의 통증을 쉽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증상은 한 번이라도 느끼면은 병원에 가서 심장을 체크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소홀히 넘길 부분은 아니지요. 자, 이것을 손을 통해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보시면은요. 네 번째 손가락을 보시겠습니다. 이 위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K15번의 위치는 네 번째 손가락의 중앙선, 이 끝인데요. 쭉 중앙선에서 올라가서 손톱과 만나는 점에서 2mm가 살 쪽으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이게 K15번 자리고요. 그 다음에 N1번 자리는 이제 새끼손가락 내측 능선인데요. 능선 중에서 이제 이 첫 점이 됩니다. 그래서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진 자리에서 대각선으로 2mm가 올라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N1번 점이고 이 점이 K15번 점인데요. 양쪽 두 점을 사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럴 때도 양쪽 손을 다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왼쪽 네 번째 K15번, 다섯 번째 손가락 N1번, 또 이제 오른쪽 손에서도 K15번, N1번 다 좋은데요. 이 점을 이제 사열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피를 좀 약간 뽑아내 주시고 손을 좀 주물러 주시면서 이제 병원에 연락을 한다든지 또는 구급차를 부른다든지 또 이렇게 환자를 편안하게 어떤 그 몸이 조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이제 풀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같이 해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심장근으로 인한 통증이라든가 협심증 통증 완화요법을 이제 보셨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졸도라든지 쇼크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어떤 이유에서 졸도를 했든 어떤 이유로 인사불성이 됐든 가장 사열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세 점이 있어요. 이 자리가 J1번하고
A33번하고 E45번이라는 점인데요. A33번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로 말하면은 머리 아주 중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기가 들어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 천기, 사람이 이제 그 천기가 흡입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기가 올라와야 되고, 또 곡기가 있어야 돼서 이 세 가지 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기가 막힌 것을 뚫어주기 위해서 A33번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중앙에 용천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기가 흡입하는 자리에 우리 수지요법에서는 제1번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사열을 해주시고, 곡기는 단연 위장이죠. 위장에서 모든 곡물을 받아들여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위장의 끝점인 이 45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떤 이유에서 쓰러졌는지 잘 모를 때는 A33번, E45번, 제1번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자리도 같이 손을 통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이 이제 이 자리 위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익혀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세 자리를 이제 삼성혈이라고 보통 그래요. 근데 이 세 자리를 손을 통해서 우선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손을 보시면은 우선 A33번 자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쉽게 익히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머리 끝부분에서 천기를 흡입하는 곳, 이곳을 뚫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톱과 살 만나는 중앙점에서 2mm 살 쪽으로 떨어진 점 A33번을 사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E45번은 조금 전에 급체에서 소개한 점이죠. 이 새끼손가락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진 자리에서 2mm 내려온 점 E45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1점 발바닥 가운데 있어서 용천이라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지기가 통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자, 이 자리는 이제 손톱깎이로 깎아서 새끼손가락이죠.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손톱뿌리 끝에서 이렇게 옆으로 오면 직각으로 만나지는 점 제1점 있어요. 자, 이 제1점, 이 45점, A33점을 삼성혈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구급사태, 어떤 식의 구급사태든지 세 점을 사열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증상으로 해서 심장에 통증이 있을 때 응급처치하는 혈과 이 삼성혈의 혈의 위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 보실까요? 자, 차트 보시면은 K15번과 N1번의 혈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자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K15번과 N1번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서 심장의 통증이 있거나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심장의 통증 또는 압박감이 너무 심할 때 사열하시는 점입니다. 우선 이 K15번은 네 번째 손가락 중앙선 끝까지 올라가셔서 손톱과 만나는 점에서 살 쪽으로 2mm 떨어진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N1번은 새끼손가락 내측 조각각, 그죠? 조각각에서 살 쪽으로 2mm 들어오는 점입니다. 이 두 점을 그 가슴 통증이라든지 심장 통증 이럴 때 이제 사열을 하셔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되시게 되겠고요. 다음에 A33번하고 E45번하고 제1점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은 원인 모를 인사불성 졸도라든지 또는 모든 구급사태 때 모두 이용해도 좋습니다. 모든 구급사태는 사실은 A33번 하나만 이용하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세 점을 이용하시면 쉽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A33번은 이제 우리 머리 끝에 있어서 보통 이 자리를 백회라고 부르는데요. 천기가 흡입되는 곳이다. 이러는 자리죠. 손톱과 살과 이어지는 부분에서 2mm 떨어지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E45번은 급체 때 소개가 됐었지요. 새끼손가락 바깥쪽 능선 조각각에서 2mm 살 쪽으로 들어오는 점 E45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1번 점은 새끼손가락 뒷면에 가셔서 조각각에서 외측 능선입니다. 외측으로 쭉 내려오셔서 손톱 뿌리 선하고 직각으로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점이 제1번인데요. 이렇게 A33번하고 E45번하고 제1번 점은 모든 구급사태에 모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혈을 삼성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근경색증 또는 심장의 통증 이런 거일 때 이제 쓰는 방법을 알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코피가 날 때 많이 놀라게 되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익혀두셨던 코 부위, 가운데 손가락, 끝매대에서 가장 올라온 부분이죠. 그 부분을 압박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가운데 손가락 3절매디를
3회 정도 압박해 주시는 거예요. 3회 정도 딱 어떤 끈이나 고무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쪼았다가 다시 잠깐 풀었다가 조았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3번 정도를 해주시면 아무리 심한 코피도 쉽게 멎어요. 그래서 이렇게 3절 매디 가운데 손가락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는 것이 우리가 중풍 또는 고혈압에서 중풍으로 응급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죠. 이럴 때는 10손가락 끝을 사열해 주시면 아주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잠깐 그 차트를 보시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피가 심할 때는 이 가운데 손가락을 좀 압박하는데 고무줄이나 끈을 이용해서 3회 정도 조았다 풀었다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위가 코니까 이 부분을 자극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응급 코피가 심할 때는 여기를 꼭 좀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중풍으로 이제 응급 중풍 사태가 좀 발생했을 때는 이 10손가락 끝을 이렇게 사열을 해주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럴 때는 환자를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열을 해주시면 쉽게 마비 증상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부 다 응급처치에 대해서 주로 사열이었죠. 이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처음 알아보신 거 우리 주변에서 흔하고 많이 일어나는 거 급체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급체도 종류별로 그냥 일반적인 급체가 있는가 하면 급체가 있으면서 상복부가 압박감이 심한 급체가 있죠. 이럴 때는 2415D1번에 F1번을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가 급체가 됐을 때는 2415D1번에 K15번을 쓰시고 급체했을 때 뒷골이 많이 땡긴다 할 때는 2415D1번에다가 I38번을 추가해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이나 심장의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는 K15번, N1번을 이용하시고요. 또 모든 인사불성이라든지 구급처치를 하실 때는 A33번, J1번, E45번을 이용하시면 좋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고혈압이라든지 중풍, 이제 그 초기 응급으로 있을 때는 10손가락 끝을 사열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코피가 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이럴 때는 가운데 손가락 끝매디를 압박하기를 3번 정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딸꾹질은 자, 어디예요? F3번 새끼손가락 끝매디 중앙점이 되죠. 이 자리를 아무 기구가 없더라도 손톱으로 꼭 자극을 해주시면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증상들은 예기치 않게 시시때때로 있을 수 있는 질환이니까 잘 익히셨다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